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뉴 다이아몬드 김동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정말 김창흠, 김명훈 의원님께 진심을 감사드리고요. 제가 원래 오늘 스피치를 하려고 준비를 해서 왔잖아요. 근데 딱 들어오자마자 제가 굉장히 지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7월 달에 다이아몬드가 됐는데 저의 빵 퍼센트를 직접 경험하시고 지켜봐 주신 선배 리더님들 여기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마치 아들 보듯이 저를 진하게 안아주시는데 제가 정말 울컥했습니다. 나의 정말 초창기 모습을 어떻게 보면 함께 하셨던 것 같은 분들 여기 계시는구나. 정말 그분들의 정말 격려와 응원과 이런 에너지가 정말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제가 또 최선을 다해서 한번 저의 20대의 에너지를 이 속에서 불태운 것들, 그리고 어떻게 해서 다이아몬드까지 이렇게 성취할 수 있었는지를 좀 허심탄회하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는 32살입니다. 상당히 노안이라는 얘기 많이 듣는데 어쨌든 32살에 지금 뉴 다이아몬드 성취를 했고요.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저의 배경과 함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서울 옆에 있는 평촌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요. 중3 때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에 제가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 아버지께서 놀이표 페인트라고 그래도 튼튼한 중견기업의 임원 생활 하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유학 보낼 수 있는 그런 경제적 형편이 갖춰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중3 때 유학을 가서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직장 생활까지 한 10년 정도를 제가 미국에서 살았어요. 근데 좀 의아했던 게 그래도 한국에서 저희 부모님의 경제력이었으면 제가 그래도 좀 여유 있는 축에 항상 속했던 것 같아요. 부족한 거 없이, 나름대로 모자란 거 없이. 근데 미국에 가는 순간 제가 거의 최하층으로 전락을 하더라고요. 너무 많은 유학생들과 정말 부자 부모님들을 둔 친구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내가 정말 잘 사는 그게 아니었구나를 저는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식사를 할 때, 놀러 갈 때만 봐도 지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유학 생활을 10년 정도 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월급쟁이셨기 때문에 돈이 남아서 유학 보내는 건 아니라는 걸 제가 그래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직장을 붙었을 때도 운도 굉장히 좋았지만 저는 저의 노력이 뒷받침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항상 저희 부모님은 허리띠 졸라매시면서 유학을 보내는 걸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경제 경영학을 전공을 했는데 나름대로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교를 가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나름대로 좋은 대학교를 갔고 미국의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대학을 가고 나니 거기서 이제 좋은 곳에 취직을 해야겠다라는 당연한 패턴으로 또 열심히 대학교 때도 좋은 성적을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유학생들은 취직하기 힘들다 그러는 이 미국계 대기업의 그 파이낸스 쪽으로 제가 금융권에 제가 입사를 하게 됩니다. 1년 정도 제가 직장 생활을 했는데 너무나도 많은 축하를 받았어요. 축하한다. 정말 대단하다. 정말 잘 됐다. 그러면서 저를 굉장히 인정해주는 그런 경험들을 제가 26살 때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문득 어느 날 전 유학 생활이 정말 좋았어요. 물론 음식도 처음에 잘 안 맞았고 인종차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장벽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부모님으로부터 탈출한다는 그 마음이 저를 유학생활 굉장히 끝까지 하고 싶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유학생활을 사실 다양한 친구들도 만나고 다양한 문화권을 경험하고 또 선진국의 에듀케이션, 교육을 경험하면서
나중에 내가 2세가 생겨도 그 아이를 유학을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이건 다르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저한테 10년 동안 유학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을까? 계산을 해보니까 조금 모자란 10억이 들어갔더라고요. 10년 동안에만. 그 전에는 더 플러스 알파 있겠죠. 근데 제가 직장 생활을 딱 해보니 계산이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직장 열심히 다녀도 쉽지 않겠는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요즘 말로 멘붕이 왔습니다. 현타가 왔습니다. 어떤 거에 멘붕이 왔냐면, 늘 저는 좋은 대학교 가라고 공식적으로 배웠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세뇌가 되어 있었던 사람인데, 좋은데 취직을 하고 나서 넌 이제 행복해질 거야 라고만 믿고 있었던 제가 막상 취직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해보니 남들은 부러워하는데 저는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 뒤에는 뭐지? 답이 안 나오는데 라는 고민을 제가 하고 있을 때, 저는 미국에서 여러 가지 기회를 나름대로 찾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친구 부모님들을 제가 이렇게 먼발치서 보다 보니까 부자가 부럽기도 하고, 좀 이 열정 가득한 20대를 이끌어줄 수 있는 멘토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 제가 되게 많이 했어요. 열심히 살 자신은 있고 잘 살고 싶고 정말 노력할 의지는 있는데 나한테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근데 아무도 저한테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제가 그 도와줄 만한 멘토를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못 찾았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저의 멘토가 되어줄 이유가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 와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되다 보니까 방송도 찾아보고 뉴스도 찾아보고 뭐 해야 되지? 뭐 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잘 사는 거지라는 고민을 하는데 진짜 답을 찾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야 되나 미국에 있어야 되나 이 고민을 하다가 제가 선배들한테 물어봅니다. 저 선배님들이 이제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있었으니까 한국에 올까요? 아니면 미국에 있을까요? 물어봤는데 단 한 명도 저한테 한국 오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야, 너 거기서 복지 좋지, 월급 괜찮지, 거기서 나름대로 대우 잘 받지, 왜 한국 올라 그래? 한국은 헬조선이야 이러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20대가 20대한테 물어본 거예요. 20대들은 사실 얼마나 그 현명한 답을 줄 수 있었겠어요? 근데 저는 그 물어본 여러 사람들 중에 딱 한 분만 한국에 오라는 걸 강력히 권했어요. 한국 와라. 한국에도 네가 뭘 선택하느냐, 어떤 데 선택과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언제든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 말에 제가 혹했습니다. 그 얘기하는 사람이 저희 엄마였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괄호 열고 와서 아메이 하자 이게 있을 줄 제가 상상도 못했어요. 그게 있었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 말을 붙잡고 제가 한국에 왔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저를 미국에 유학 보내놓고 아메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10년 정도 그 당시 진행을 하신 상황이었고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라는 핀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저한테도 고등학교 유학할 때 유학생활 중에서도 대학생 때도 틈틈이 저한테 아메이를 한번 알아봐라. 미국에도 아메이 세미나가 있는데 거기 한번 가봐라. 정말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자꾸 나한테 아메이를 알아보라고 권하실까? 근데 그게 반복되니까 이유가 무슨 뭐가 있나?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기도 하고, 그래도 내가 할 거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콧대가 높았거든요. 나 10년 유학했어. 나 금융권에서 나름 대우받아. 아메이 시시해.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업 설명을 듣고 비전을 본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플랜을 듣고 비전을 본 게 아니라 저는 사람을 보고 비전을 봤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아메이 비즈니스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저한테는 아주 가까운 곳에 저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어머니의 10년 아메이 결과물을 제가 한국 와서 10년 만에 보게 됩니다. 거기서 저는 1차적으로 놀랐어요. 제가 한국에 와보니까 26살 끝자락에 한국에 왔는데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 친구들의 고민거리가
기존에 없던 게 하나가 늘었어요. 기존에 뭐 연애, 결혼, 취업 이런 걱정만 하다가 하나 추가된 게 부모님의 노후라는 단어가 추가가 된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우리 아버지 은퇴해가지고 다시 지금 경비하셔, 우리 어머니 마트에서 다시 일하셔, 이런 얘기들이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런 얘기를 실컷 듣다가 저희 집에 딱 왔는데 저희 부모님은 뭔가 다른 모습으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일단 먹고 사는 돈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 여유 있어 보이는 느낌.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부부관계가 가까워지셨다는 거는 그 전에 어땠는지 상상해 봤기로 하겠습니다. 두 분 다 대구 분이세요. 경상도 B형 한 번 하면 장난 아닌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친구가 굉장히 많다. 늘 주변에 외롭지 않게 주변에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처럼 제가 아들 입장에서 느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놀랐던 거는 제가 12월 1일 날 한국에 왔는데 제가 온 지 한 2주도 안 돼가지고 저를 은행에 데려가서 1,000만 원을 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런 게 있다. 엄마 아빠는 연말에 1,000만 원을 기부한다. 전 거기서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 짧게 해보니까 1,000만 원 모으는 것도 힘들었는데 1,000만 원을 기부한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너무 내 주변의 친구들하고 정반대 삶을 사셔가지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만에 아메이를 알아듣게 됐던 것 같아요. 왜 그전에는 내가 이걸 못 알아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늘 제 주변에 있었지만 제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안전한 길이야 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주변을 바라볼 생각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직장 다녀보면서 뭔가 이제 멘붕이 오니까 뭐가 없을까라고 찾는 그 타이밍이 딱 그때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제가 10년 만에 알아들었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타이밍이 10년 안에는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저는 꾸준히 하는 그런 방법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너무 놀라운 게 이 같은 아메이라는 단어지만 제가 이 사업을 알아듣기 전에는 저한테는 아메이는 이런 존재였어요. 엄마가 하는 일, 영업 같았고 내가 할 일 아니었고 아쉬운 소리 하는 것 같았고 성냥팔이 소녀 같았습니다. 성냥 사세요 막 추운데 막 오들오들 떨면서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다단계 같았고 난 못해, 멋이 없어. 그래서 자꾸 이런 데 오라 그러는 거예요. 왜 자꾸 날 오라 그러는 거야? 이런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로 점철돼 있었는데 제가 아메이에 호기심을 갖게 되고 좀 정확히 분석을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확히 알아봐야지, 알아봐야 하든 말든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히도 아메이가 미국 회사였어요. 그리고 저는 미국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볼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방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의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재무제표 뭐 다 뒤져보면서 아메이의 진실을 막 파헤치려고 몇 달을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근데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이런 자리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같은 아메이인데 정반대 이미지로 바뀌게 됩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해지는 그런 꿈도 가질 수 있었고요. 자산이라는 단어, 자유로운 삶, 그리고 선한 부자, 선한 영향력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디지털 노마드가 너무 좋았어요. 이게 뭐냐면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본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걸 아메이에서 가능하겠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연금성 소득이란 단어를 얘기하고요. 성공의 기회.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이 자리에 와보니 여기 와 계신 분들을 제가 옆에 보니까 기존엔 굉장히 시시하게 생각했던 아메이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제가 있었는데 와보니까 너무나도 훌륭하고 괜찮으시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계시는 분들이 아메이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왠지 내가 안 하면 손해볼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저는 저 사람들이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라는 생각, 그런 것들 가지면서 이미지가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대에 피 끓는 청춘이었기 때문에 기회를 찾았었어요. 기회. 누가 저한테 이 비즈니스 한번 해봐, 이 비즈니스를 5년만 열심히 해봐, 그러면 5년 뒤에 너의 인생은 완벽히 달라질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기회가 있으면 난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다, 이 마음이 있었는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줬거든요. 근데 아메이를 제가 공부해 보니까 아메이가 정확히
능력도, 나이도, 학벌도, 출신도, 배경도 어떤 것도 따지지 않고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한테 성공의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제가 찾고 있었던 그 기회, 이게 맞나? 이게 진짜라면 이거 정말 괜찮겠다. 그러니까 아메이는 누가 전달해 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절대로 나한테 사기칠 수 없는 분이 알려줬잖아요. 어머니가 저한테 알려준 거기 때문에 좀 더 믿음을 갖고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꽂혔던 건 다이아몬드였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여쭤봤습니다. 엄마, 아메이가 도대체 뭐야? 내 친구들은 저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엄마 아빠는 이런 고민을 안 하고 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 유학비 보낸 거, 네 동생 성학비 된 거, 할머니 할아버지 노후 준비 할머니 할아버지 용돈 드리는 거, 엄마 아빠 노후 준비한 거 전부 다 아메이 하나로 숙제 끝났어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뭐길래 그걸 다 할 수 있지? 저도 유학 보내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아메이로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1년에 1억 가까이 들어가는 그걸 다 커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아메이는 무자본으로 할 수 있고 부업으로 할 수 있는데 아메이만이 가지고 있는 게 매달 따박따박 죽을 때까지 연금 같은 소득이 나온다. 이게 일반적인 일과는 가장 큰 차별점이다. 그게 평균 다이아몬드 5년 걸린다. 저는 여행은 많이 따라다녀 봤기 때문에 아메이 여행 좋다 이런 거 느낀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어머니 아버지가 저 빼고 여행 갈 땐 더 좋았습니다. 집에 혼자 있네 좋았지만 아무튼 여행 퀄리티 굉장히 좋은 거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지금은 이제 그 두 분의 비즈니스를 저한테 이제 제가 지금 상속자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2019년도에 60주년 행사를 가시면서 그때 이제 상속 서류를 작성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동생은 가끔씩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일단은 저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로 되어 있고 그때 저희 부모님이 상속서를 쓰실 때 동시에 작성을 하셨던 게 유언서를 작성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기분 이상했다고. 이제 60대 초인데 유언서를 벌써 작성을 하다니. 그래서 아메이가 법무 공증을 정확히 거쳐가지고 이렇게 상속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제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한 거죠. 이게 만약에 진짜라면 정말로 5년 동안 돈도 들어가지 않고 부업으로 이 비즈니스를 진행해서 다이아몬드는 그 매달 나오는 게 월 1,000만 원이라 그러는데 이게 정말 될 수 있으면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제가 아주 야심차게 시작을 했습니다. 저한테는 한번 이걸 한번 보시겠어요? 저한테는 가까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분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사셨어요. 두 분 다 본인이 종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왼쪽에 계신 분은 25년, 오른쪽은 15년. 근데 근무 태도는 두 분 다 베스트를 다하셨어요. 그리고 두 분 다 연봉 1억을 돌파하셨는데 한 분은 15년이 걸렸고 한 분은 5년이 걸렸어요. 현재 소득은 안타깝게도 왼쪽 계신 분은 회사를 내려오셨기 때문에 지금 소득이 제로입니다. 근데 오른쪽 계신 분은 수입이 매년 증가해요. 근데 그 수입의 속성이 임시 수입, 일하지 않으면 수입이 끊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연금 같은 수입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이 왼쪽 계신 분은 건강이 소득과 반비례된 놀라운 일을 경험하십니다. 그만두실 때 뭐 고혈압, 당뇨 다 가지고 선물로 들고 나오신. 근데 오른쪽 계신 분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 더 건강해지시고 가족을 케어할 수 있느냐? 회사가 항상 가족보다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야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오른쪽 계신 분은 여유가 생기니까 사랑하는 만큼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유도 진급을 하면 할수록 시간을 반납해서 가족들 볼 시간이 없습니다. 새벽에 출근해서 새벽에 퇴근하기 때문에. 오른쪽 계신 분은 시간의 자유,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나눔까지 할 수 있게 됐고요. 관계가 경쟁 구조에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가시던 왼쪽에 비해서 상생 구조, 친구 부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왼쪽에 계신 분도 알고 오른쪽에 계신 분도 안다면 누구랑 더 친해지고 싶으세요? 오른쪽이시죠. 저한테는 이분들이 왼쪽이 저희 아빠, 오른쪽이 저희 엄마입니다. 아버지는 직장 생활을 이렇게 표현하셨고요.
오른쪽에 어머니는 아메이를 저렇게 표현하셨어요. 저는 객관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오른쪽이 낫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 미국에서의 그 직장 생활이 인정을 받아서 나름대로 괜찮은 회사들이 스카우트제이가 왔어요. 다 아실 만한 그런 회사들이 스카우트제이를 몇 군데가 왔는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 직장 다녀서 뭐해?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메이를 전투적으로 뛰어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16년 1월 달에 앙증맞게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아까 전에 제 빵 퍼센트를 경험하신 분들은 2월 달에 같이 네팔이라는 나라에 봉사활동을 갔던 선배 리더님들이신데 그때 제가 빵 퍼센트였거든요. 아메에서 100원도 안 들어와가지고 막 그만둘까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앙증맞게 시작했고, 저는 혼자서 싱글 남자로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사업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 친구들한테 백날 얘기해도 치약 하나 안 써주고 어머니들 소개도 잘 안 시켜주고 이래가지고 비전은 아주 풍성한데 현실은 시궁창이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제가 몇 달 동안 좀 힘들어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남자들만 소비자를 만들어야지라는 이상한 고집이 있었어요. 멋있잖아요. 남자들끼리 딱 모여가지고 비즈니스 딱 하면. 근데 얼마 가지 않아 그거 다 깨져버렸습니다. 이 답이 없다. 이 20대 남자들로는 사업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명단을 찾아보다가 여자 사람 친구들한테 좀 얘기를 해볼까? 그랬는데 제가 여사친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딱 어떤 여사친을 만났는데 아메이 얘기를 할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 앞에서 뉴스킨 회사의 미스트를 쫙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메 얘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너 뉴스킨 어떻게 알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 다단계 제품 되게 좋아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아티스트리 안 해? 이랬더니 처음 들어본대요. 그럼 너 우리 그 당시에 그 라일업이라고 그 립글로즈 딱 열면은 불빛이 딱 나가지고 거울 있고 밤문화 즐기는 여성분들의 핫한 아이템이 있었어요. 클럽 같은 데 가면 딱 눈에 띌 수 있는 그걸 제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호텔 지배인이었는데 호텔 딱 가가지고 같이 노는 언니들한테 이 풀 세트를 막 얘기하고 다니면서 이 친구가 저를 3%를 만들어준 거예요. 빵 퍼센트인 동영이를 혼자서 20만 PB 넘게 해가지고 3%를 만들어주니까 제가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이상형이 다 바뀌었어. 이 여자다. 나를 3% 만들어준 이 여자다 해가지고 바로는 아니지만 결혼을 나중에 이 여자랑 해버렸습니다. 네. 아무튼 제 파트너입니다. 파트너. 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시작을 했는데 사업이라는 걸 한 번도 제가 해본 적이 없었고 사업가 마인드가 없었던 저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벽들에 부딪혔던 것 같아요. 가장 컸던 거는 첫 번째가 제품군들이 굉장히 낯설었어요. 저는 생필품에 익숙하지 않은 총각이었습니다. 전 양치하다가 감동받아 본 적도 없고요. 영양제 먹고 막 피가 막 끓는다 이런 것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빨래하면서 좋다 이런 것도 좀 못 느껴봤고요. 이 생필품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아메이의 그 생필품들이 저한테 굉장히 낯설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없어 보였어요. 처음에 좀 이왕이면 좀 비싸고 멋진 막 슈퍼카 이런 거를 하면은 더 좋을 텐데. 근데 제가 이 생필품의 위력을 언제 느꼈냐면 2019년도에 60주년 행사가 있어가지고 글로벌 아메이의 다이아몬드 이상의 모든 리더들이 전 세계에서 모였습니다. 인종, 나이 쫙 상관없이 흑인, 백인, 히스패닉 뭐 다 있었어요. 그분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밥 먹기 딱 직전에 다 주머니에서 영양제를 꺼내가지고 똑같은 걸 드시더라고요. 니네 나라는 뭐가 들어있니? 우리나라는 알맹이가 얼마나 크니? 이 아이템 굉장히 글로벌한데? 대박인 건 밥 먹고 화장실 갔을 때 치약 한 명이 꺼내니까 그걸로 다 돌려쓰기 하고 있는 거예요. 몇십 명이서. 생필품이야말로 전 세계에 통하는 아이템이구나.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가 평생 써야 되는 아이템이 이런 의미였구나. 저 그때 이거 느끼면서 굉장히 이 아이템이 위대하다고 느꼈지만 처음에는 막 친구들한테 야 다이아몬드 되면은 인생이 엄청 멋있어질 수 있고 우리 20대 장난 아니게 우리 변화될 수 있어. 쫙 얘기해요. 그리고 끝나고 너 치약 못 쓰니?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괴리감이 느껴져가지고.
이 제품도 굉장히 낯설었고요. 두 번째가 이 아메이를 제가 하지 않을 때는 아메이라는 얘기를 전 크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어딜 가도 아메이. 근데 제가 막 시작을 하니까 이 아메이 세 글자를 제 입 밖에 크게 내질 못하겠는 거예요. 왠지 부끄럽고 막 왠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제가 누군가한테 이 소비자를 만들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명단을 적고 시작을 했는데 전 친구들이 다 외국에 있어요. 그나마 한국에 있는 친구들도 소비를 안 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시작하면 일단 가까운 가족들부터 마트 바꿔 쓰기를 시작하는데 저는 이미 가족들이 다 뺏겼어요. 저희 어머니, 이모, 고모 다 사업자셨기 때문에 친가 외가 다 회원가입돼 있어가지고 저 진짜 맨 땅에 헤딩을 했었어야 됐어요. 열정은 있고 갈 곳은 없고 이러니까 제가 오케이, 아메이를 내가 진짜 콜드 컨택 한번 해봐야겠다. 모르는 사람들한테 한번 얘기 한번 해봐야지.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 사무실 1층에 제가 이제 돌기 시작합니다. 상가를 쫙 돌아보니까 딱 그 카페가 하나 있는데 그 카페는 사장님 혼자 일해요. 거의 테이크아웃 전문. 그래서 오케이, 이 카페를 내가 가서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한 몇 시간 동안 짰어요. 가서 굉장히 멋있게 차려입고 아메이 딱 얘기를 해야지. 제 원래 시나리오는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혹시 아메이 제품 써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러시군요. 아 이제부터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하면서 샘플 카탈로그 다 들고 왔어요. 그 1층에서 제가 30분을 못 들어갔습니다. 아씨 들어가야 되더라. 막 돌다가 딱 눈이 마주친 거예요, 사장님하고. 들어가요. 샥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장님한테 시나리오대로 딱 해야 되죠. 사장님 아메이 혹시 아십니까? 눈 딱 보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사장님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이미 그날 제가 아메리카노 3잔 마셔가지고 심장이 벌렁벌렁 하고 있었는데 아메이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메리카노를 달라 그랬어요. 일단 받았어요. 그래서 아메리카노 주문을 하고 제가 결제를 해야 되는데 결제하기가 싫은 거예요. 명함을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메이 명함. 오케이, 명함을 꺼내서 다시 한번 시도해 봐야지 했는데 주머니에선 카드가 나왔습니다. 아메이를 또 못했어요. 제가 너무 제 자신이 화가 나는 거예요. 너 이것도 못해? 그래가지고 결제까지 하고 커피까지 받고 나와야 되는데 나올 때라도 얘기를 하자. 그래서 제가 진짜 용기 내가지고 진짜 땀이 범벅돼가지고 뒤돌아서서 사장님 저 아메이 하는 총각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나 아메이 싫어해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뭐 아메이 싫어한다고 처음 가봤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제가 바로 나와가지고 2번 다시 제가 거기를 안 갑니다. 네. 그렇게 이 뭔가 20대 나이에 열정은 있고 꿈은 있었지만 하나씩 만들어가는 그 과정은 쉽다고만은 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나의 담력도 키워줬고 경험치도 키워준 여러 가지 자양분이 된 것 같은데 이런 에피소드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건 낯선 환경인데 저는 애기를 싫어합니다. 애기들 별로 안 좋아해요. 시끄럽고 앵기고. 근데 제 친구들 아무리 봐도 얘네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친구 누나들을 만나야겠다. 친구 누나들은 애들 키우지, 건강 관심 있죠, 애들 교육 관심 있죠, 저 유학 갔다 온 것도 막 궁금해하죠. 이러니까 누나들 공략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겨우겨우 친구 누나를 만나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고 해가지고 그 친구 누나가 미팅에 와보기로 한 거예요. 오늘 같은 자리에. 막 얼마나 그게 소중해요. 저는 진짜 그 초대가. 근데 애를 데리고 온 거예요. 애가 어린이집 안 다녀가지고 데려왔는데 저는 애를 볼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애를 데려왔는데 애가 미팅장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제가 그 애를 한 2시간을 봐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애가 4살인가? 뭐 이랬는데 그 엄마는 미팅장 들어가고 저는 밖에 나와가지고 애를 옆에 앉혔죠. 유튜브 틀어주면 되겠지 해가지고 뭘 틀어줬어요. 그래서 처음엔 잘 보다가 저는 이제 옆에서 책 보고 저도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애가 울더라고요. 갑자기 빽 우는데 정말 놀라운 게 저 방에서 강의 듣고 있는 엄마가 그 소리 듣고 튀어나온 거예요. 저 진짜 모성의 위대함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애가 울음을 그치지 않으니까 한 20분 듣다가 다시는 강의장에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크게 느꼈습니다. 내가 애를 필사적으로 봐야겠다. 이 얼마나 힘들게 초대했는데 20분 듣다 못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애를 전투적으로 필사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전 지금도 애가 없지만 애를 들쳐매고 소변이 마려워가지고 이제 화장실을 가요. 애가 한 깐난쟁이면 내려놓을 수도 없어. 무섭잖아요. 잘못되면 안 돼. 강아지처럼 들고 볼일 보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늘어나, 계속. 그래서 나중에는 애기 공장 같다. 한 명 키워놓으면 애 졸업하고 또 새로운 애 영입되고 계속 추가 리필되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애들 기저귀 가는 법도 알고요, 애들 안 울리는 법도 알고요,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애들 거의 마스터입니다. 동시에 한 3-4명까지는 가능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은 야, 너 10년 유학 갔다 와서 지금 뭐 하는 거냐, 진짜 너 뭐 하는 거냐 이럴 수 있지만, 저는 그때마다 무슨 생각했냐면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이 전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이게 진짜라면, 이게 정확하다면 여기서 요구되는 걸 내가 해야지. 그 중에 하나가 이 과정이라면 이게 뭐가 힘들어? 세상에 이거보다 더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생각하면서 저는 그때마다 즐기려고 노력했고, 어쨌든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꿈과 희망을 가진 이런 아메이를 시작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저의 현실은 정말 저 지금도 절대로 하지 않는 게임 369 이 게임 안 하는 거 아시죠? 369 3% 6% 너무 많이 해가지고 369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SP를 정말 쉽게 봤어요. 처음에 매달 369 척척 하면 7개월이면 SP 되겠네.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9개월을 전업을 했습니다. 1년 해보고 안 되면 취직하자 이 생각에 저는 9개월을 전업을 했는데, 9개월 전업했는데도 제가 369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이 사업을 성공할 만한 사람이 아닌가 이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돌아갈 다리가 많았어요. 아직까지도 너무 자존심이 센 거예요. 아직까지도 스카우트 제의가 오는 곳이 있고 내가 굳이 이것까지 해야 돼? 이런 게 제 속에 있었다 보니 제가 적당한 선에서 아메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전 너무 싫었어요. 인생을 바꾸고 싶다고 생각했고 이게 내가 찾던 기회라고 생각해서 여기 한번 청춘을 걸어보자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결과를 못 내고 있나, 그거에 내가 더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내가 한번 할 수 있는 베스트를 다해보자라고 생각하고, 제가 2016년 10월 달에는 이번 달에 내가 SP가 안 되면 아메이를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차피 그만둘 거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자. 정말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자. 그래서 이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PV 그래프예요. 빵 PV, 5만 PV, 20만 PV, 그래서 3%, 6%, 3%, 6% 이렇게 했었어요. 9월 달에도 142만 PV, 9%. 근데 10월 달에 SP를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해보자.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자. 그래서 그 달은 내 스스로한테 부끄럽지 않은 달을 보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정말 그만두더라도 후회는 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10월 달에는 그동안 내가 판단하고 있었던 것들, 내가 내 선에서 커트하고 있었던 것들, 배수의 진을 치고 올려놨던 이력서 다 내리고 이번 달 안 되면 난 어차피 아메이 안 할 거니까 다 해보자 해가지고 정말 아침부터 밤까지 24시간을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이 사업의 SP만을 위해서 제가 전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10월 달에 SP가 완성이 됐고요. 9%에서 SP를 하고 그 다음 달에 또 SP를 하고 싶었지만 안 되더라고요. 근데도 이때까지 못 해봤던 15%를 하게 되고, 그렇게 2SP, GP까지 굴곡이 있게 제가 갔지만 그때 만들어본 소비자 경험들, 그때 해본 노하우들이 막 쌓이면서 PT 이후부터는 한 번도 천만을 걱정하지 않는, 제가 그렇게 꿈꿔왔던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네트워크, 알아서 굴러가는 이 비즈니스를 꿈꾸고 시작했던 거를 점점점 현실화시켜 나갔던 것 같아요. 진짜구나 되는구나 이러면서 제가 쉽진 않았지만 제 네트워크 넓히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 사업을 선택하고 저는 제가 제 손으로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게 저희 부모님이 10년을 하셨었지만 저와 제 동생도 지금 성악하면서 파운더스 플래티넘인데 저와 제 동생을 가입을 안 시켜 놓으셨어요. 전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가입을 시켜 놓으셨으면 제가 완전히 빵 퍼센트부터 소비자 하나부터 제 손으로 만들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입이 안 돼 있었고 제가 제 손으로 비전을 보고 제가 선택해서 제가 회원가입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저의 자존심이 부모님한테 단 한 명의 소비자도 단 한 명의 파트너도 받지 말고 PB도 받지 말고 내 손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가 있었거든요. 전 다이아몬드 올 때까지 지금까지도 그 약속을 지키고 있고 저한테 부끄럽지 않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 걸로 만들고 싶어서 전 제가 온전히 제 손으로 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셔가지고 아무튼 지금 저도 이 사업을 전업으로 하면서 굉장히 집중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제 동생도 아직 싱글입니다만 그 친구도 되게 열심히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형제가 사이가 좋거든요. 어떻게 저희 형제가 이렇게 열심히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까를 많은 분들이 여쭤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아메이의 보상을 일단 옆에서 경험한 게 첫 번째. 부모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봤기 때문에 이 사업은 엄청 크다. 엄청 큰 사업이다. 정말 이걸로 정말 먹고 사는 문제 완벽하게 끝낼 수 있다는 게 1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큰 보상을 얻기 위해 부모님이 어떤 과정을 겪어 오셨는지를 옆에서 본 거예요. 저와 제 동생은 부모님이 지금 멋진 보상을 얻고 계시지만 부모님이 대가 지불을 하셨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중학교 3학년이신 분 있으세요? 자녀가 중3. 있으시네요. 중3이면 애예요, 어른이에요? 아직 애잖아요. 그 애를 혼자 미국에 던져놨어요. 가족도 한 명 없어요. 저 혼자 미국에 유학 갔어요. 에이전시 통해서. 그러면 모르는 미국인들, 코쟁이들하고 홈스테이 하면서 살아야 되고 음식도 안 맞고 뭐 안 맞는 게 너무 많은데 그 어떤 부모가 보러 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 원래 저만 바라보던 어머니셨거든요. 저한테 모든 걸 투자하신 어머니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4년 동안 한 번도 미국에 안 오셨어요. 오기 싫어서 안 온 게 아니라 그때 저희 집에 아버지가 회사를 은퇴해야 되는 가장 큰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그 당시 고민을 하시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어야 우리 아들의 유학 생활을 마칠 수 있다. 근데 아들이 너무 보고 싶다. 그럼 내가 지금 애한테 가가지고 옆에서 밥도 해주고 해서 그게 더 중요할까? 아니면 이 비즈니스에 더 집중해서 아이들의 꿈의 날개를 펼쳐줄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되겠느냐? 여기서 갈등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의 선택은 비즈니스를 키우는 거였어요. 그 선택이 저한테는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는 그 SAT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SAT가 한국의 수능이에요. 수능이 이제 SAT인데 미국도 SAT가 대학교를 가는데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한국 나와가지고 SAT 학원을 다니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저희 부모님이 제가 SAT를 미국에서 보는 그 당일까지도 그날이 SAT 보는 날인지 모르셨어요. 네. 저는 제가 미국에서 홈스테이를 하긴 했지만 제가 그 홈스테이하는 그 백인들 마인드에 다 케어해주고 막 베이비시팅 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SAT 보기 전날 제가 주먹밥을 제 손으로 쌌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6시간이기 때문에 점심을 먹어야 되거든요. 제가 혼자 주먹밥을 쌌어요. 6시간 동안. 주먹밥을 짰어요.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희 집에서 한 30분 걸리는 곳에 시험장이 있어가지고 콜택시를 불러가지고 제가 택시 타고 가서 거기서 시험 보고 점심 혼자 도시락 내가 싸간 거 참치 김 주먹밥을 먹고 그리고 시험 보고 왔어요. 와가지고 제가 그날 저녁인가 부모님께 전화해가지고 저 오늘 SAT 보고 왔어요 이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우시더라고요. 수학이 너머 모르셨던 거예요. 네, 수능 날인데
굉장히 불쌍해 보였나 봐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러시는데 저는 어떤 걸 느끼냐면 저는 저희 부모님이 비즈니스 하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방학 때마다 제가 한국에 가는데 방학 때마다 부모님을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바빴어요. 비즈니스 사업하느라고. 그래서 원래는 저를 옆에 끼고 맛있는 음식 해주고 뭐 다 하셔야 되는데 며칠 못 보고 어머니하고 굉장히 바쁘셨어요. 사업하시느라고. 저는 부모님이 옆에 막 저를 끼고 사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또 부모 마음은 또 다르잖아요. 우리 엄마 되게 열심히 하는구나. 아메이가 뭔진 모르겠지만 진짜 열심히 하시네. 저렇게 열심히 사시는 부모님 모습이 나쁘지 않다. 전 그게 있었어요. 그래 미국에 있을 때도 어머니랑 가끔 통화하면은 어머니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전해지면서 전 그게 제가 부모님 뒷모습을 보고 자랐던 것 같아요. 저한테 공부해라, 숙제해라, 뭐 책 읽어라 이렇게 말하시면서 어머니는 아메이 전에는 다 드라마 보고 누워 있고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반항심이 엄청 생겼어요. 엄마는 공부 안 하면서 나한테 공부하라 그래 이랬는데 아메이 하고 나서는 어머니가 공부하라는 얘기도 잘 안 하세요. 그냥 엄마가 먼저 책상에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하시니까 집안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분위기, 책 읽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어요. 전 미국에 있을 때도 우리 부모님 항상 열심히 사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전 공부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SAT를 봤는데 제가 저희 전교 1등으로 제가 SAT 졸업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성적 받았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일 제가 생각했을 때 부모님께 받은 큰 축복과 선물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게 아니었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당당하게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 사업은 그 정도의 대가 지불이 있어야 성공이라는 걸 할 수 있구나. 그걸 제가 믿으면서 사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늘 얘기하셨던 건 거저되는 성공은 세상에 없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내 양손 가득 땅콩을 쥔 상태에서는 다이아몬드를 쥘 수가 없다. 뭔가를 내려놔야 다이아몬드를 쥘 수 있지 않겠냐. 저한테는 그 당시 내려놨어야 되는 게 저한테 명확했습니다. 제가 낭비하는 시간들, 버리고 있는 것들, 너무 제가 허비하는 것들을 제 스스로 커트를 해내야 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저희 집안 분위기가 다들 열심히 사는 분위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제일 무서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무서웠던 건 사람들의 반응, 거절,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메이가 100% 성공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믿었어요. 이미 너무나도 많은 성공자들이 계셨고 이건 무조건 된다. 근데 제가 제일 무서웠던 건 내가 여기서 요구되는 것들을 하지 않아서 하기 싫은 것들이 있죠. 나랑 안 맞는 일들이 있죠. 나랑 좀 안 맞아 이런 거. 내 적성에 좀 안 어울려. 이런 것들 내가 가려서 하다가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는데 20대를 바쳐서 하는데 내가 10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서 아무 결과가 없으면 어떡하지? 전 이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하기 싫은 거, 하고 싶은 거, 적성 맞고 안 맞고 이걸 떠나서 내가 시간 지났을 때 성공 방식을 따라하지 않아서 아무 결과가 안 나 있으면 어떡하지? 그건 정말 비참할 것 같은 거예요. 저 그게 제일 무서워서 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 속에서 코로나가 생겼을 때도 다들 그러셨겠지만 비즈니스 열심히 했었고요.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운동도 열심히 했었고 이렇게 같이 이런 문화를 공유할 사람들도 만나서 멋진 기부런 같은 것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이 글로벌 리더님들을 또 초빙해서 이렇게 또 미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한국아메이 30주년 행사에 또 이렇게 사회를 볼 수 있는 가문의 영광까지 또 이렇게 선물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여행, 부모님의 능력으로 여행 갔을 때는 그렇게 썩 좋은지 잘 몰랐는데 내 힘으로 내 파트너들과 함께 나를 믿고 함께 해주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여행 가는 건 또 다른 매력이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유학생들이 유학을 아무리 오래 했건 한국 와서 일반 직장 다니면 영어를 다시 못 씁니다. 영어 다 까먹습니다. 언어는 퇴화되거든요. 근데 전 아메이 하면서 오히려 영어를 더 많이 해요. 네, 글로벌 회사고 어디 가든 다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 사업 시작했을 때부터 제가 20대에 꿈꿨던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노마드. 이 사업이 글로벌 비즈니스가 된다는 걸 알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냥 여행만 돈 쓰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나라마다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 나라 컬처를 익히고 살면 너무 재밌겠다 해서 제가 한국에서부터 빨리 비즈니스를 안정화시켜야지 하고 사업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만 사업을 하다가 제가 작년 5월 달부터 이제 미국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한 10명 정도 되는 파트너분들이 계세요. 근데 지난달에 브론즈 빌더를 성취하셔가지고 이 파트너분이 하나로 한 150만 원, 160만 원 정도 캐시백을 받으셨어요. 여기 보이시는 헬렌 킴 리더님이 저희 비즈니스를 한 5년, 6년 동안 썩 좋아하지 않으셨던 저희 장모님입니다. 저희 처가가 미국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장모님이 저희 파운더스 에메랄드 막 다이아몬드 되는 거 보시면서, 장모님도 올해 60대 중반이신데 노후 준비에 대한 그런 관심과 이 사업이 되어진다는 걸 옆에서 보시니 열심히 지금 미국에서 비즈니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을 저는 원래 매년 가는데 미국에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업까지 하면서 갈 수 있는 이런 명분까지 생겨서 너무 좋고요. 이거는 뭐 저보다 훨씬 더 이제 선배님들 여기 많이 계시지만 저는 어쨌든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내가 그 이상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도 비즈니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연말 보너스 우리 아메이 어플리케이션 들어가면 계속 볼 수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이제 PT 이상은 연말 보너스가 지급되기 때문에 저는 그걸 심심할 때마다 눌러봐요. 근데 여기서 주식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주식 그래프 같은 거 보면은 불안한 마음에 보지 않습니까? 등락이 있으니까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연말 보너스는 그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는데 내려가지 않아요. 계속 올라만 가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지 않게 이거 보는 재미가 있어요. 계속 상승하는. 어떻게 하면 더 상승하냐 하면 내 파트너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계속 올라가는 그 연말 보너스를 제가 이번에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너무 놀랐어요. 이게 이번 연말 보너스 예상 어제 날짜로 지급 예상 보너스예요. 이게 연봉이 7천만 원 정도 돼도 나쁜 게 아닌데 이게 매달 지급되는 보너스 외에 연말에 일시불로 지급되는 게 제 친구들 연봉과도 비슷한, 저는 아메이가 이런 일인 걸 알았거든요. 남들보다 더 20대를 치열하게 살았고 남들보다 다른 길을 선택했던 이유가 분명했거든요. 똑같이 5년이 지나도 난 다른 인생을 살고 싶어.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5년을 열심히 보내고 싶어가 있었는데 이미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32살이거든요. 제 친구들 연봉보다도 이 연말 보너스가 더 많은 일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아메이는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보상을 주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 확신을 정말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요즘 굉장히 감사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보면은 인플루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인플루언스라는 단어는 영향력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잘 안 되네요. 네, 영향력이라는 단어인데 사람은 누굴 만나느냐, 이 만남의 축복이라고 하죠.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서 계속 바뀝니다. 근데 저는 20대 나이에 제가 가장 감사한 게 뭔가 생각해 보면 2명의 인생 멘토를 만난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부터 멘토 찾고 싶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아메이 속에서 저는 2분의 멘토를 만났는데 한 분은 저의 비즈니스 멘토. 이 사업에 여기도 이제 탑리더님들 계시지만 먼저 이 발걸음을 걸어가 보신 분이 많다라는 게 너무 좋았어요. 내가 해보니 이렇게 되더라. 그럼 너도 방법 알려줄게, 해봐.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너무 좋다. 비즈니스 멘토가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스피리추얼 멘토, 영적 멘토를 저는 20대 나이에 얻었습니다. 한 손에는 비즈니스 멘토, 한 손에는 영적 멘토. 20대에 이걸 가졌다는 게 삶의 방향성이 굉장히 뚜렷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컴패션이라는 단체에
NGO 기구에 이제 그 서정인 대표님하고 이제 인연이 닿아서 이제 저희 결혼할 때 주례도 봐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이 컴패션의 비전 트립을 통해서 제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좀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케냐라는 나라에 갔었는데 이 케냐에서 저기 보이는 가운데 있는 크리스핀이라는 애가 제가 후원하는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매달 이제 제가 후원을 해서 생활을 하는데 한 달에 45,000원이라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금액이 후원이 됩니다. 근데 제가 아메이하면서 살짝 고민했던 게 뭐냐면 부자가 되면 행복할까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부자가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걸 저는 이미 경험을 했었거든요, 미국에서. 근데 성공하고 나면 큰 성공을 아메이에서 하고 나면 그 뒤에는 뭐가 있을까가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 별 생각 없는 상태에서 제가 여기 갔는데 이 후원하는 아이를 제가 만나게 됩니다. 만나러 간 거죠. 근데 이 아프리카 케냐라는 그 나라에 딱 거기 도착을 했는데 저희가 다 이제 버스에서 내렸고 이 아이는 이제 한 줄로 쭉 그 흑인 아이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럼 저희랑 만남을 가지는 그 순간인데 그 흑인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후원하는 애가 누군지. 그럼 걔네들 입장에서도 저희가 비슷했을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은 동양인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누구지 하면서 찾고 있었는데 제가 후원하고 있던 저 크리스핀이 전 걔가 걘지도 몰랐는데 엄청 뛰어오는 거예요. 막 모래바람 날리면서. 그래서 제 허벅지에 탁 안기는 거예요. 저 얼떨떨해가지고 안녕 넌 누구니 이러니까 자기가 크리스핀을 걔를 저 알아봤더라고요. 얘가 날 어떻게 알아봤을까? 다행히 이제 영국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라서 영어가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가정 방문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가정 방문을 해야 되는데 뭐지 엄청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막 그런 데를 가야 돼요. 같이 가신 분도 계시지만 얘 손잡고 가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크리스핀, what's your dream? 우리 아메이 맨날 물어보는 거. 꿈터치. 넌 꿈이 뭐니? 물어봤어요. 딱 대답을 하더라고요. 나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 그래? 엔지니어 멋지네. 막 자동차 좋아하고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정 방문했어요. 우리 아메이는 이제 저희 선물도 많이 가져가잖아요. 선물도 다 주고 가보니까 엄청 좁은 집에 막 6, 7명이 발은 집 밖에 머리는 집 안에 넣어놓고 자는 거예요. 정말 열악한 와 이런 데 살 수 있구나 싶을 정도로 제가 느꼈어요. 근데 아주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을 탁 여는데 그 벽에 제 사진들이 막 붙어 있는 거예요. 제 사진이 보내준 제 사진들이. 그 집의 가족들은 매일매일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 얼굴을 보면서 기도했대요. 나의 후원자님, 영어로는 스폰서거든요. 나의 스폰서님, 나의 후원자님 하면서 매일 저를 보고 기도했기 때문에 얘는 저를 바로 알아본 거예요. 근데 저는 부끄럽지만 45,000원이 가끔 아깝고 이게 책꽂이 어딘가에 얘 사진이 왔는데 전 꽂아놨어요. 그래서 저는 얘를 못 알아봤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미안하고 막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끝나고 이렇게 오는데 애가 손잡고 그러는데 저를 톡톡 쳐요. Hey Daniel, 제 데니얼 영어 이름이. 그래서 내가 이러니까 내 꿈이 바뀌었다 이러는 거예요. I changed my dream. 내가 뭘로 바뀌었어? 이러니까 나는 코리안이 되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물어보니까 나도 당신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너무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정말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너무너무 많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20대에 느끼면서 명확하게 내가 이 비즈니스를 끝까지 잘 해야 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이라는 그런 말들을 배우게 된 게 너무너무 정말 큰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비즈니스 멘토와 영적 멘토를 저한테 소개시켜 주신 분이 저희 어머니세요. 그게 정말 멋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걸 저는 이 속에서 알게 되면서 저도 그런 아빠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었네요, 시간을.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절대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없다라는 리치 디보스의 말이 있듯이 저는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요. 혼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롭게 사업을 했지만 점점점 이 비즈니스의 진가를 알아보고 선입견을 벗어던진 분들이 함께하게 되면서
너무너무 비즈니스가 멋지게 성장하고 저보다 더 훌륭하고 나은 분들이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제가 그렇게 간절히 바래왔고 꿈꿔왔던 그 다이아몬드를 2023년도 7월 달에 성취하게 됐고요. 제가 다이아몬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영상 틀어봐 주시겠어요? 난 지금 기름이 없어서 차가 터널에서 멈췄다. 에휴. 오늘도 차가 멈췄다. 으아. 오늘은 3월 16일 2021년이죠. 네. 지금 몇 시예요, 성희 리더님? 지금 11시 15분인데 저희는 내년에 꼭 다이아몬드가 될 거예요. 맞아요. 되게 응원해주세요. 사실 지금 개 피곤합니다. 지금 밤 11시 15분인데 아침부터 저희 쉬지도 못하고 하고 있어요. 목이 너무 아파서 목이 너무 아파요.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피곤해서 영상 찍지 말자고 하는데 나중에 이 영상을 꼭 틀고 싶은 날이 올 것 같아서 저희 일주일 동안 하나도 못 쉬고 이 사업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저희한테 선물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저희는 엄청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말을 못하겠어요. 집에 도착하면 12시인데 다이아몬드를 꿈꾸며 이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곧 다이아몬드 갈 수 있겠죠? 다이아몬드 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 둘 셋 하면 고 다이아몬드. 하나 둘 셋 고 다이아몬드.
감사합니다. 제가 한 5분만 더 시간을 써도 될까요? 방금 나온 그 다이아몬드 인정식 영상, 그 음악, 제가 처음으로 다이아몬드 인정식을 봤을 때 이 음악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 음악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어요. 두려울 때마다, 내 맘대로 안 될 때마다, 그때마다 차에서 주르륵 주르륵 눈물이 엄청 많이 났었습니다. 그러고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 삐용삐용 하는 영상들 있죠. 그런 영상들을 저는 사업하면서 여러 가지 굴곡을 겪을 때마다 이거는 내가 만들어 나가는 스토리야. 성공자들의 과거는 비참할수록 아름답다 그랬어. 지금 내가 어려울 때마다, 잘 안 될 때마다 이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남겨놓자. 왜냐? 다이아몬드 100% 될 거니까. 무조건 되는 게임이니까 그 순간순간을 남겨놓자. 이거 말고도 엄청 많습니다. 그렇게 저를 계속해서 치얼업 하면서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상상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저 오른쪽 가운데에 있는,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면 스폰서님하고 허그를 하겠지, 가슴에 다이아몬드 핀을 달아주시겠지, 어머니 아버지가 나랑 허그하면서 그때 그 세월을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굉장히 감동적이겠지, 이런 상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상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히 다이아몬드 인정식 때가 이번 8월 5일 날 했었는데, 서울에 저 위에서 제 인생 최고의 날이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행복감을 꼭 선물해드리고 싶다는 이제는 파트너분들께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이렇게 멋진 경제적 보상도 있고 멋진 인정도 있지만 저는 아메이만큼 사람이 남는 일은 없다라는 거 이번에 너무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다이아몬드 이상의 경제적 보상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직장에서 잘 나가더라도, 아무리 자영업에서 잘 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축하받고 인정받는 일이 과연 있을까요? 전 아메이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제가 미처 몰랐었어요. 이번에 너무 크게 그걸 느꼈고요. 그리고 제가 많은 분들한테 축하를 받았지만 가장 기분 좋은 말이 이거예요. 동영아, 축하한다. 너 이제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는 끝났네? 이 말이 제일 선배님들한테 듣기 기분이 좋은 거예요. 32살에 먹고 사는 문제를 끝낸다? 그럼 남은 인생은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정말 하루하루가 행복해서, 제가 이렇게 많이 웃고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요즘 맨날 보는 사람들마다 왜 이렇게 슬슬 웃고 다니니? 그렇게 기분이 좋니? 이러더라고요. 좋아요. 돼보세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손으로 직접 읽어낸 성취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노력보다 더 큰 보상이 있다는 걸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부모님께 상속받지 않고 내 손으로 했다라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 과정에 내가 성장하고 제가 변화되는, 제가 더 그릇이 커지고 있는 그것들이 너무 멋진 것 같고요. 이게 제가 처음에 사업 시작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사주신 세 켤레 구두입니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세밀하게 디자인이 달라요. 이 세 켤레 구두를 제가 다이아몬드 되기 한 달 전에 싹 바꿨습니다. 밑창이 다 떨어지고 밸런스가 안 맞아서 더 이상 신을 수가 없는 구두 상태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뚜벅이로 걸어다니며 사업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걸어다닌 것도 아닌데, 제가 이 구두들을 버리기 전에 사진 찍으면서 진짜 뜨겁게 했다, 진짜 잘했다 그러면서 저는 열심히 사업을 했지만 제가 열심히 사업한 그 가운데에는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네트워크를 위해서,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끝까지 튼튼하게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 내가 정말 뎁스의 뎁스까지 내가 직접 뛰어야지. 그리고 파트너들하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아마 리더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같이 해보자. 도와줄게.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질게. 저는 말만 그렇게 해놓고 못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이들이 알까 모를까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열심히 했더니 이번에 다이아몬드 인정식 때 100명의 저희 파트너분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꽃 한 송이씩 다 줬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감사합니다 스폰서님. 제가 저희 파트너분들 다 포함해서 내가 나이가 거의 제일 어리거든요. 근데도 믿고 따라와 주신 그분들께서 감사합니다. 먼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내 손 놓지 않고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서 평생 울 거를 이날 다 울었습니다. 그때 든 생각이 진짜 잘 참았다. 제가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서 못 참을 뻔한 순간들도 있었고 내 성질대로 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었고 이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를 표현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즈니스가 저한테 그거보다 더 자존심보다 소중했기 때문에. 근데 너무 잘 참았다 생각 들었어요. 내 성질대로 했으면 다 떠났을 거라는 생각하니까 참기 잘했네 이 생각 정말 했었고요. 네, 이제 끝내라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혹시 졸리신 분 계실까봐 이걸 넣었는데 아무도 안 조셔가지고 다행입니다. 공포 영화 좋아하십니까? 공포 영화 나 불 꺼놓고 혼자 잘 본다. 한 명도 없으신 것 같아요. 나 공포 영화 무서워서 잘 못 본다. 많으시죠? 지금 우리 상황이 공포 영화 같지 않습니까? 잘하고 싶은데 무섭고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겠고 두렵기도 하고 막 북극 여행도 가고 싶고 직후도 가고 싶고 다이아몬드도 되고 싶고 보상도 받고 싶은데 무섭잖아요. 두렵고. 제가 마지막으로 팁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공포 영화 안 무섭게 보는 법 아세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리를 끄고 보는 거예요. 놀랍게도 소리를 끄고 영화를 보잖아요. 안 무섭습니다. 이런 게 안 나오니까 소리가 안 나니까 안 무서워요. 그럼 진짜 그냥 볼 수 있습니다. 2번째로 안 무섭게 보는 방법은 결말을 알고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으로 가가지고 얘 죽네, 얘 사네, 얘 다치네 그걸 알고 보면은 아무리 위기가 와도 너 어차피 살아. 너 안 죽는 거 나 알고 있어. 덜 무섭습니다. 제가 아메이 안 무섭게 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슷합니다. 아메이 안 무섭게 하는 법은 소리를 끄고 하는 겁니다. 주변의 잡음을 제거하는 거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앞으로 나아가고 도전하고 성장하려 그러면 저항이 거셀 수밖에 없습니다. 속도를 내려 그러면 저항이 있죠. 이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잡음들이 들려옵니다. 넌 못할 거야, 넌 실패할 거야, 너 성공할 수 없어, 네가 뭘 하겠니? 여러 잡음들이 들어오지만 그 잡음을 차단할 때 이 사업은 쉬워집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차단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의 소리입니다. 내가 스스로가 무서워하고 있고 내 스스로가 나한테 못할 거야 얘기하고 있으면 영화 볼 때 옆에 사람이 깜짝 놀라면 나도 놀라는 거 아시죠? 내가 먼저 겁먹고 두려워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 다 놀랍니다. 그래서 내 부정적인 소리부터 꺼야 됩니다. 2번째로 안 무섭게 하는 방법은 결말을 알고 하는 겁니다. 난 살아, 난 돼, 난 성공해, 난 다이아몬드 돼.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은 일반 기업들과는 다르게 다이아몬드 숫자를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100명 다이아몬드 정원 아니죠. 누구나 완주하면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완주하는 겁니다.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끝까지 갈 거야. 그럼 난 반드시 다이아몬드 돼. 이 결말을 정해놓고 시작하면 덜 무서우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성공을 기다리는 스폰서님도 계시고 정말 대가 지불하고 있는 가족들도 있고 그리고 소중한 파트너들도 있겠지만 진짜 내 성공을 기다리고 있는 건 5년 뒤, 10년 뒤에 여러분이라는 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 빵 퍼센트 때부터 저를 지켜봐 주신 선배님들 계시는데 다이아몬드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 지금 아마 앉아 계시는 분들도 반드시 머지않아서 이 자리에 올라와서 나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는 분들께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경청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신 리더님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에 수석 다이아몬드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